여러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대한민국이 원정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랭킹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네, 전문가들이 한국이 조에서 가장 약하다고 하면서도 우루과이전, 가나전 모두 경기력 자체가 최소한 대등하고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보니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뿐 어떤 팀과 붙어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운의 문제 같다고까지 했잖아요. FIFA 랭킹 9위 포르투갈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한국을 이긴, 가나를 이긴, 우루과이를 이긴, 포르투갈을 이긴 한국이면 한국이 가장 강한 거 아닌가요? 네. 대한민국은 완벽한 실력으로 이 경기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율은 4대6, 슈팅 숫자가 9대9로 같았고 유슈팅도 6대6으로 같았습니다. 패스 숫자도 거의 대등했고 코너킥, 프리킥은 포르투갈보다 더 많으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별리그 3경기에서 밀렸다고 느낀 경기가 있나요? 네, 없다니까요. 순간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한 명이 더 늘면서 이강인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용병이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동점골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은 9%의 확률을 넘어야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무조건 승리해도 건너편 우루과이, 가나의 결과에 따라 16강이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측 불가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선 포르투갈을 이기고 보자. 네. 포르투갈 감독은 매체의 예상대로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의 핵심인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맨시티 베실바 둘 다 쉬게 했고, 수비 라인도 변화를 주면서 이번 월드컵을 처음 출전한 선수들도 있었고 A매치 출전 횟수가 매우 적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맞선 한국은 로테이션이 아니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벤치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김민재가 결국 부상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결장과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한 경기 이상을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었습니다. 특히 좀 불안했던 것은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김영권, 김문환, 김진수, 정우영, 황인범, 손흥민, 거기다 김승규까지. 네. 특히 윙백들은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김문환은 이미 정말 많이 뛰었다 보니 체력이 과연 될까라는 의심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거의 조 1위가 확정되었으면서도 호날두만큼은 선발 출전을 시켰습니다. 이 밉상, 날강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A매치 전 세계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지만 자국 내 월드컵 골을 가장 많이 넣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 기록마저 넘고 싶었다 보니 누가 봐도 그 이후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의 땡큐였죠. 호날두는 클래스는 영원할지 몰라도 이미 국대에서도 그리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듯 했고, 특히 팀 자체가 호날두 골러라고 일방적으로 도우려고만 한다면 경기가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수비하는데도 수월할 수 있고, 그건 한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호날두 출전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포르투갈이 이른 시간에 선제 득점을 하게 됩니다. 전반 5분 만에 페페의 롱패스가 한 번에 윙백에게 연결됐고, 달로는 빠른 속도로 측면을 뚫어낸 뒤 컷백 패스를 내줬고, 이를 오르타가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포르투갈은 선제골을 넣으면 패배한 적이 없는 팀이라고까지 했는데 진짜 실점을 해버리니까요. 이거 힘들겠네 라는 생각보다 이 기록마저 깰 수 있겠나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중계 화면에 잡힌 손흥민도 집중하자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은 저 건너편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버린 거죠. 가나가 승리하면 한국은 승리에도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더 끔찍했던 상황에서 반전은 시작됩니다. 가나의 페널티킥이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그대로 0대0으로 흘러갔고, 우리가 원하는 우루과이의 첫 골이 전반 26분에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국만 포르투갈전 승리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루과이의 첫 골 이후에 곧바로 대한민국이 동점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전반 27분 코너킥 기회를 얻은 한국은 이강인이 킥을 했는데 호날두가 득점 빌미를 제공하면서 공을 피하려고 한 건지 그러다가 등에 맞고 튕겨지면서 골문 앞에 있는 김영권에게 연결되었고, 김영권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솔직히
김영권이 득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영권의 득점으로 동점이 되는 순간 바로 4년 전 독일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김영권이 어부지리로 득점에 먼저 성공했고 이후 손흥민이 추가골도 넣으면서 독일전을 승리했잖아요. 네, 마치 데자뷰가 나오지 않을까 응원한 거죠. 하지만 그 기쁨과 안정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루과이가 6분 만에 추가골을 넣으면서 전반에만 2골을 넣어버리고 오히려 한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전은 한국이 1대1로 팽팽하고 건너편 팀은 우루과이가 유리하게 앞서고 있어서 후반전에는 팀들이 득점이 나올 테니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살벌한 긴장감이었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는 한국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같은 마음 맞죠? 후반전 양팀은 선수의 변화 없이 경기를 진행하다가 후반 20분이 되어서 여유 있는 포르투갈이 먼저 선수 교체를 시작합니다. 한 번에 3명이었는데 호날두까지 교체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태세로 나오려고 했고 한국도 드디어 황희찬을 투입시켰습니다. 황희찬의 투입은 매우 기뻤습니다. 최소한 국가대표에서는 기회를 잘 만들어내고 윙어로서는 손흥민 버금가는 활약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계속 박빙이었는데 손흥민에게 전반보다 더 찬스들이 나오면서 될 듯 말 듯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포르투갈과 무승부로 칭찬이 아니라 많은 비난이 손흥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죠. 점점 초조해지는 상황도 오게 되었습니다. 저쪽 경기에서도 골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쪽 경기에서는 골이 나와야 하는데 종료 시간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후반 33분에는 김영권이 근육의 무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주전 센터백 2명이 모두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벤치의 선택은 정말 잘해준 정우영을 센터백으로 내리면서 손준호를 넣는 것이었고 최대한 공격적인 태세에 변화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도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는 충분히 보였습니다.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막강해진 공격력이었고 불안감도 엄습했죠. 하지만 우린 그래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골이 필요했습니다. 더 강해진 포르투갈이었지만 추가 시간이 공개가 될 때는 오히려 6분이 주어지자 강팀을 상대하는데도 선수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는데 오히려 만족스러울 정도의 추가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우리를 이기려고 덤볐습니다. 그리고 후반 45분이 조금 넘어서 포르투갈의 코너킥으로 한국이 위기였는데 그 킥을 처리하면서 갑자기 손흥민에게 볼이 왔습니다. 앞선 기회들을 모두 놓쳤던 손흥민이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계속 지켜만 봤어요. 다른 기회가 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손흥민이 그 볼을 쫓아갔고 드리블을 하면서 질주를 하더니 점점 골문 쪽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포르투갈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손흥민 혼자 대 3명이 붙어버렸습니다. 거기다 몸싸움까지 하면서 도저히 뚫어내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은 무조건 동료들을 믿었나 봅니다. 반대쪽에서 육상 대결을 하고 있던 한 명의 빨간색 선수가 있었고 포르투갈 선수보다 더 빨리 달려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손흥민이 뺏기기 직전 타이밍에 가랑이 사이로 볼을 내줬는데 황희찬이 어느새 들어와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내버린 것입니다. 진짜 역전골이었습니다. 우리가 90분 동안 그토록 바랬던 그 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시 봐도 숨막힐 듯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손흥민은 무려 70m를 드리블로 10초 동안 질주를 하면서 버티고 단 한 번의 패스로 경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번리전 때와 정말 비슷하죠. 70m 10초 후 득점이 아닌 어시스트였다는 것입니다. 황희찬 뭡니까?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역전골을 넣으면서 주인공이 되더니 이번엔 16강 진출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봐도 황희찬은 손흥민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달렸죠. 황희찬은 진짜 경기대 끝에서 끝까지 뛴 겁니다. 또한 손흥민도 누군가 올 거라는 믿음이었고 그걸 버티자 고개 한번 들더니 포르투갈의 선수의 가랑이 사이로 패스로 굴욕을 선사하면서 유럽의 강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때부터는 포르투갈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1위인데 이상한 상황 만들 필요 없잖아요. 서로 지쳤는데 깔끔하게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5분이 위기 없이 최종 2대1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쪽 경기장이 우루과이가 2대0으로 그대로 앞서 있었는데 한국의 경기가 끝나고도 저쪽은 6분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다가 우루과이 상황 때문에 경기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보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뭐 어디를 응원했겠습니까? 네. 가나! 6분 동안 가나가 한 골만 넣던지 아니면 그대로 지켜주는 게 우리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나는 우리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교체까지 하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뭐 이 정도면 가나에 뭐 다리 하나 놔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끝내 가나는 지켜내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패배를 멋지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의 16강은 행운이 따라오는 16강이 아니라 한국의 레벨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실력으로 16강에 진출한 쾌거였습니다. 포르투갈 감독도 경기를 마치고 한국이 굉장히 강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 선수들이 경기에서 대단히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다. 당연히 이기고 싶었다.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본다. 우리 선수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된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에게 9.15의 평점을 주면서 최우수 선수로 꼽았는데 정말 손흥민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9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 평점이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말대로 선수들이 정말 다 잘해주면서 원팀으로 일을 내버렸습니다. 이제 뭐 브라질과 붙게 되면 뭐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런데 6개월 전 한국은 전반전에 1대1로 비기다가 페널티킥을 연이어 허용하면서 꼬이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페널티킥 1실점으로 패배했습니다. 네, 당시 100%였잖아요. 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네, 브라질 이기면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살면서 월드컵 16강 이상을 3번이나 보게 해주다니 네, 감사합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아우 기진맥진하네요. 네. 응원의 좋아요,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